자, 주술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 좀 해보고 넘어가 보면 헌재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 송달 간주를 해가지고 이제 절차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회의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헌재의 의지는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국가기관 중에 그래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죠. 비록 6명밖에 안 됩니다. 9명이어야 할 헌재 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는 네. 상태입니다만, 야 이것도 일이 또 될래니까 묘하게 이게 원래는 그 7명. 7인 이상으로 심리하도록 되어 있던 게 맞아요. 얼마 전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가처분을 냈는데 거기서 6인으로도 할수 있- 심리는 개시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그게 없었으면 이준숙이 그런 가처분 신청을 안 했으면 그 규정대로 7명이 안 되니까 7명이 안 되니까 못하고 심리 있을 개시가 안 돼. 예. 그러다가 시간 더 끌어. 뭐 그러다 보면 뭐 2명은 또 임기 만료야. 정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아하. 다행스럽게도 심리는 시작이 됐어요. 이진숙 위원장 덕분이네요. 그러게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나라를 살짝 구했어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구해냈습니다. 이진숙 입장에서 빨리 하고 싶으니까 6명이라서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빨리 하라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게 자기 여기 빨리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기 적용돼 가지고 또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또 미뤄졌어요. 그렇죠. 한 달 미뤄졌습니다. 뭐 정말 나이스한 게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자주 하신 표현 나이스 그 표현처럼 좀 돼버렸는데 그러면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아직 대리인 선임도 안 하고 선임기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헌재에서는 또 기다리는 겁니까? 진행을 하죠. 근데 준비 기일에 출석을 안 하면 한 번 정도는 준비 기일을 더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도 출석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본 기일 잡죠. 그러니까 변호인 없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든지 변호인이 나오든지 안 나오면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네. 그 징계 절차잖아요. 탄핵 심판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하지만 네. 출석을 본인이 일부러 고의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마냥 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하면 돼요. 헌재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예. 거예요. 네. 그럼 아무도 안 나와도 뭐 윤석열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엔 나오겠죠. 결국에 나올 거다. 자기 왜냐하면 방어를 위해서. 왜냐하면 생중계 요구까지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생중계로 라이브로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지지세를 조금이라도 더 모으겠다는 얘기인데 끝까지 안 나오지 않겠죠. 나오긴 나오겠지. 그래요. 그럼 헌재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빠르면 2월 초에도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2월 안에는 꼭 나오고 지금도 그 뭐 예상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다만 이제 3명의 임명. 그게 가장 큰 변수죠. 그것만 되면 제가 보기엔 2월 달 안으로는 결정 날 겁니다. 그것만 없으면 그러면 3명이 만약에 임명이 안 된다. 한덕수가 탄핵이 된다. 그러면은 또 최상목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을 할까 말까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최상목 부총리 글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 이 경우의 수까지.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저자들이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계속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근데 6명으로 그러면은 계속 결정까지 하냐? 그러면 탄핵 심판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만 반대하면 그러니까요. 기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각되면 이건 정말 난리나 하는 거지. 한국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경제적으로 외국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답 없구나 한국. 답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전 세계에 공인된 미치광이 대통령이 컴백하는 건데. 주술의 나라. 이렇게. 이건 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 이제는 한국은 뭐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상대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도 이런 우려 누구보다 경제 관련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네. 미국의 뭐 반응이나 미국의 경제나 이 상황도 트럼프 상황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게 하면서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요. 뭔가 틀림없이 노림수가 있어요. 그냥 저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계산이 빠르냐면 네. 그 원래 그 광화문 쪽에 큰 집을 갖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네. 근데 지금 총리 공간에 살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집은 세를 줬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외국계 기업 쪽에다가 세를 줬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뭐 논란이 됐었죠 예, 한번. 저택이니까. 예. 그 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워낙 재산이 많아요.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모 은행을 단골로 거래를 하는데 네. 그 오면 이제 동부인에서 자주 온대요. 은행 지점에. 은행에서. 예. 그러면 이제 그 프라이빗 뱅커가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겠죠. 예, 하는데 그 은행원이 뭐라고 이렇게 이제 금융 상품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더군다나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렇죠. 그걸 다 머리로 계산해서 그럼 이거.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한덕수 총리는 누구보다도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 정도로 무리수를 두는 건 분명히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그 노림수라는 거는 몇 가지 뭐 추론해 보면 네. 일단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드는 건 야당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함부로 못할 거다. 그리고 이게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냐 150석이냐의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떤 지금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사법적 판단에 들어갔을 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그러는 사이에 기한은 한두 끝도 없이 늘어진다. 이 상태가. 오히려 더 좋다.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더군다나 주미 대사를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서 끝까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보내줄 거다. 어쨌든 뭐 권한대행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네. 그 비슷한 멘트도 한번 나오긴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는 지금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믿고 있는 바가 있다. 그러면서 네. 이 상태를 오래 끌면서 그러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뭐냐? 그거는 저도 뭐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촉으로 우리 김용남의 촉으로. 권한대행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네. 길게 가져가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본인이 후보로 나가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여기서 윤석열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는 네. 본인이 뭐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번에 아예 변신을 하든지 이제 어디 가서 기관 카드 또 얻어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로 뛰어든다. 아예 정치인으로 변신을 본격적으로 하든지. 이번이가 한동훈 체제 때 당사도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온 건가? 입당 준비하나? 그것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그렇죠. 그것도 진짜. 아니 현직 국무총리인데 네. 무슨 정당 대표하고 공동 담화도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공동 담화를 발표하는 장소가 그러니까요. 특정 정당의 당사에서 해?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게 공무원 오래 한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없거든. 대번 안 된다고 하지. 그렇죠.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욕심이 저거. 그러니까 뭔가 노림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여러 가지 노림수.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죠. 한덕수의 대권 출마로는 이거 쇼킹하네요. 좀 이거 신선하네요. 다 제정신들이 아니니까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다 제정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얘기 저희 뒤에 좀 하겠지만은 명태균 게이트 열리고 있으니까 다 사라지게 되면 주자들이 한덕수가 내가 지켰다.
내가 이 정권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나올 수도 있다. 사실 뭐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야, 이 한덕수의 노림수가 뭘지 나중에 드러나긴 하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가 제일 설득력 있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은 뭐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했나요? 소문 들어와 있는데 뭐 저희는 뭐 가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그런 얘기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내란 이 종사자 이 사람의 얘기를 왜 이렇게 전파낭비하면서 보여줘야 되느냐? 자기 변호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깔아뭉개는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변호인단 할 텐데 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 더군다나 특정 네. 언론사는 배제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정말 적반하장이죠. 이게 뭐 어디서 골라받아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갈라치게 했던 네. 그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기자회견하는 김용현 변호인단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 속보 들어오면 제가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김용남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수사 상황을 좀 보면 아까 저희 어떤 분이 댓글로 슈퍼챗에서 보내주시면서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검찰이 지금 김용현을 맨 처음에 체포해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군 장성도 이제 잡아놓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검찰의 투입, 검사들 투입, 방첩사에서 요구하는 검사의 투입 이런 것들을 좀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번 전국에서 검사, 검찰들의 책임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더 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런 질문도 아까 하셨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네. 경찰도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은 또 뭐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죠. 일단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수뇌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거기는 아예 구속이 되어 있는 네. 상태고 검찰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열렸다고 하는 대검의 회의도 미심쩍은 점이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네. 검경 뭐 공수처 군 수사기관이 다 한데 모여서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그리고 거기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가 의심되는 멤버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빼내는 제거하는 이건 안 되겠다 넌 빠져 뭐 너는 조금 네.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으니 너는 빠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견제를 이루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압수물과 신병이 다 한 군데에 모여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사를. 따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네. 공수처는 뭐 하기로는 해놨는데 이거를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장 비효율적으로 네.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형태인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전모가 안 밝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라는 거는 신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수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신속성과 밀행성.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언제 어디로 나갈지가 알려지면 안 돼요. 당연하지 다 치워놓지. 그러니까 밀행성이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해야 돼요.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네요. 이게 지금 너무 늘어지고 있어요. 이미 각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비효율적이거든. 이렇게 수사하면 안 돼요. 어떻게 네. 한 사건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갖고 신병 따로 압수물 따로 놀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걱정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공수처는 역량 자체, 의지를 떠나서 역량 자체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네. 결국 뭐 특검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검찰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고 경찰 수뇌부도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검경 여기에 이제 맡겨두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게 제일 이제 베스트한 빨리 상황인데 그래야죠. 네.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뭐 김용현 전 장관의 뭐 변호인단 기자회견 이거는 저희가 따로 중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들을 거 있겠어요. 네. 하면 뭐 비슷한 얘기 뭐 하겠죠. 석동현 변호사가 네. 얘기했던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그렇겠죠.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